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여러분들 연이은 하락이 좀 발생을 하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는 바로 이 도치형 캔들이 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전에도 도치형 캔들이 나와준 이후로 추세 반전이 나왔었던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있는 상황에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직후에도 군사 선택지 보고받아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자, 오늘 오전 7시 3분에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아무래도 이 전쟁 재개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장에서는 바로 이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이란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속절없이 거래량이 빠지면서 하락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라 많이 지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급상의 특이점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휘청거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분봉상 갑작스럽게 낙폭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 맞춰놓고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상승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상승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개인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 나가는 상승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우건설 최근까지도 바로 이 투자주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씩 수년화해서 판단하고 있는 날짜가 바로 5월 29일까지 찍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 29일 전까지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한선을 그어놓고 너무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특히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8일의 종가보다 높은 구간으로 갑작스럽게 40% 이상 상승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대우건설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회피하면서도 이렇게 거래량 없는 하락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우건설 이제는 슬슬 딸려 올라오고 있는 바로 이 60일선에서의 지지를 기대해보기 위해서 점점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슈 한 번만 터진다라고 했을 땐 대우건설 갑작스럽게 장대 한 번 뽑아내주면서 이렇게 급반전으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이렌시스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속절없이 빠지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양봉이 출현을 해주면서 자, 몇 퍼센트까지 고가가 올라갔었냐면은 23% 가까이 고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현재 지금 꼬리를 길게 발생시켰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양봉을 닫아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봐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대우건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윗꼬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깔끔한 양봉 마감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수급 상황 한번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엄청난 프로그램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딱히 매도 물량을 쏟아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이 3일 동안에 이렇게 매도 폭탄을 쏟아내버리면서 대우건설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들께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면은, 보시다시피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5월 4일까지 해서 맥쿼리 증권, JP모간 쪽에서 거의 130만 주, 120만 주 가까이를 쏟아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JP모간 굉장히 욕도 많이 먹는 창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JP모간 측에서 130만 주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었던 그들이 그 이후로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20일 현재까지 보시다시피 거의 150만 주 가까이를 다시 한번 주어가고 있는 구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슬금슬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봐주기 이전에 나오고 있는 도치형 캔들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대우건설이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의 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한 번에 먹어서 올려줄 수 있을지에 그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의 이 뉴스의 크기와 속보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특히나 이 거래량을 지켜보면서 이 대응 안내를 드려야 되는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우리가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결정하신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딸려 올라오는 61선에서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매수 타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짜고짜 매수를 계속 하셨다가는 이 평균 단가가 나중에는 내가 추매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밀렸었던 시점에서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25,000원의 부분까지는 한번 밀릴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는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허리매매법이 통하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도치형 캔들을 띄워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였었던 구간을 찌르고 빠지면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되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면서 두 종목의 공통점 지금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1선과 61선 그 사이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61선에 닿지 않고 21선에 닿지 않은 그 사이에서의 지지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과도하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61선에서의 지지를 테스트 해놓고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상태가 61선과 21선이 맞닿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바로 이 대우건설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 안내까지 드려볼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바로 이 4월 3일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해주기 이전에 이렇게 매수 안내를 좀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 검색해봤을 때는요, 대우건설을 4월 3일날에 16,820원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매도 대응 안내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 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대우건설 최근에 이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일관되게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첫 상승을 할 때도 자,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 파동 자체가 1, 2파동이 발생해놓고 3, 4파동이 나눠져서 나온 다음에 마지막 5파동 광기의 구간을 한번 만들어줬었던 이런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때도 이때 당시에도 1파동, 1파동이 발생하는 이후로 다시 한번 3파동, 4파동이 나눠져서 나왔다가 5파동이 진행되면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쉬어가고 있었던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리는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대우건설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JP모간 쪽에서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150만 주 가까운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본인들이 들어왔었던 물량을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상승 흐름을 이렇게 연출시켜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속절없이 계속 빠지고 있었던 구간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 대기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장대 양봉으로 하루 만에 꺾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대우건설의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이 공시사항상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회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에서 언제까지 하여서 수년화해서 판단한다? 바로 5월 29일까지 수년화해서 판단해야 되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가가 이틀 동안에 이렇게 40% 올라가는 케이스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투자주의 상태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이틀 동안 40%를 올라가지 않는 극한의 컨트롤을 보여줬었던 바로 이 프로그램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대우건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가 한 방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원전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 쪽을 당장에 기대해 본다라기보다는 자 어느 쪽을 기대해 보는 것이 낫겠다, 바로 이란 재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생각인데,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